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천재는 신비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하루의 고된 작업을 마친 후 어둠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다만 그가 듣는 음악은 전통적인 클래식도 현대적인 재즈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수정한 악기 소리, 즉 비현실적인 음향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맑게 하고 창의력을 다시금 자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어질 때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유한 방식으로 그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에게는 손쉽게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극단적으로 단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아주 평범한 작업을 반복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을 만지거나 작은 조각을 맞추는 일. 겉보기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가 이런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뇌가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일이 마치 명상처럼 그를 이끌었고 그가 원래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불규칙적인 일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따르는 것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아주 계획적으로 어지럽히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먹지 않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동은 그가 늘 있던 세계에서 벗어나게 했고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순간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라며 그만의 특별한 철학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또 한 사람은 굳이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바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긴장감을 풀어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마음속의 갈등을 풀어주는 치유의 도구였습니다. 오히려 완성이라는 목표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느낌에 몰입했기에 그에게는 스트레스도 창의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천재는 시간을 고립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완전히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 고립된 시간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며 일종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고독 속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로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천재들은 자신만의 특이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겉보기에 단순하거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방식들이 각자에게는 창의력의 원천이자 정신적인 해방의 통로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들은 그저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음을 조율하면서 다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방식 속에서 찾아낸 내면의 평화 덕분이었습니다. 어떤 천재는 아주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생각에 짓눌리기 전에 자신의 작업실에서 아주 특이한 의식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특별히 고른 색깔의 바닥에 앉아 무작정 종이에 낙서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선과 점들이었지만 그가 그릴 때마다 손끝에서 마치 마법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낙서를 통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갔고 생각의 얽힘을 풀며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저 그림 그리기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매일 반복되는 정신적인 샤워와도 같은 시간이었죠.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이든 잘라버리기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단순한 물리적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건을 잘랐습니다. 종이를 자르고 천을 자르고 나무를 자르기도 했죠.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스트레스도 자르는 것처럼 그가 도끼나 가위로 무엇을 자를 때마다 그의 머릿속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저 물건을 자른 것이 아니라 자르는 행위를 통해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더 단순하고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작업실은 어느새 잘려진 다양한 조각들로 가득 찼고 그 모든 것들은 그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얻은 특별한 문제 해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재는 늘 규칙을 깨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규격에 맞추는 것에 질려버린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루를 뒤집어 살기라는 규칙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잠자리에 들 시간에 일어나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시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대신 길거리를 걸으며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규칙적인 운동 대신 갑자기 춤을 추며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일정을 깨고 무질서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깨달은 점은 규칙을 깨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규칙적인 행동이 그에게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규칙을 무시하면서도 더욱 큰 생산성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인 조용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꽤나 이상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씩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점 한 점 집중해서 바라보며 이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거울 속에서 자신의 표정을 연구할 때마다 그는 내면의 불안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 그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속도로 소화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천재들은 자신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실 그 방법들이 바로 창의력의 씨앗이 되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들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해소법은 단순히 휴식이나 치유를 넘어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천재는 스트레스를 푸는 독특한 방법으로 모래성을 쌓기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던 일은 간단했습니다. 집 근처의 작은 모래사장에 가서 아주 정교한 모래성을 하나씩 쌓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만들어낸 모래성은 단순히 형태만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디테일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10cm가 채 안 되는 모래성일지라도 각 모래 알갱이가 어떻게 쌓였는지 그림처럼 세밀하게 설계되었죠. 그는 모래는 곧 시간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모래성을 쌓으며 그가 놓은 시간들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한편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래성을 쌓으며 인생의 무상함과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래성을 다 쌓고 나면 그걸 밀어버리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일은 쌓는 게 중요하고 끝은 비워내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독특한 교훈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천재는 소리를 통해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주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서서히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지다가 점차 그의 몸이 진동하면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리는 점점 깊어지고 여러 겹을 이루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그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사운드의 진동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마사지해주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소리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만든 이 소리의 파동은 가히 예술의 경지였고 그는 매일 이 의식을 통해 창의력을 높이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어느 천재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이상한 장소에서 아주 기이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해소법은 거꾸로 걷기였죠. 이 천재는 길을 걸을 때 절대 똑바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도로의 반대편에서 다시 시작하고 때로는 도로의 중심을 가로질러 걷기도 했습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마치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꾸로 걷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걸으면서 삶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규칙과 법칙을 잠시라도 무시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세상의 복잡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죠. 이 거꾸로 걷기는 그에게 있어 스트레스 해소법 이상이었고 마치 세상의 모든 방향을 뒤집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물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집 근처의 동물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점은 동물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대화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소리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마다 동물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행동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대화 대신 동물들과의 단순한 소통이 그의 마음을 치유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해. 하지만 동물들은 세상의 진리를 단순하게 보여준다라고. 결국 이들 천재들은 각자 자신만의 비범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모두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고안한 해소법은 단순히 정신적 휴식이 아니라 그들의 창의성의 원동력이자 영감을 얻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신비롭고 기이한 방법이 일상 속에서 더 큰 평화와 영감을 가져오는 법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넘어서 어떻게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방법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물건 수집이라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집한 물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것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에게 단순히 버려진 것이나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이상이었습니다. 그에게 돌멩이는 일종의 세상에 버려진 감정을 상징했고, 나뭇가지는 그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에 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상상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집에는 수천 개의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정성스럽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곳을 돌아보며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사람들은 그를 돌멩이 수집가라 부르며 웃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평온을 찾았고 결국 그의 생각은 그 물건들처럼 단순하고 깊이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다른 옷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연기할까 고민하며 옷을 고릅니다. 평소에는 소박한 작업복을 입었지만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과감하게 화려한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중세 기사처럼 갑옷을 입고 또 다른 날은 로맨틱한 시인처럼 가벼운 외투와 모자를 쓰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런 복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되어야 할 여러 모습들을 실험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는 경험이 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면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몸에 잠시 맡기며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한히 반복하는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의 춤은 특별히 정해진 스타일이 없었죠. 그는 음악에 맞춰서 때로는 미친 듯이 뛰거나 또 때로는 아주 느리게 몸을 흔들며 일종의 리듬 속 정신 해방을 즐겼습니다. 이 춤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떠도는 복잡한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남들이 보기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춤을 추면서 그 어떤 논리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춤이 마치 신경을 리셋하는 버튼처럼 작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이 춤을 통해 세상이 비로소 나를 이해하는 것 같다며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주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기가 만든 무조건 알 수 없는 재료를 넣은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가 만드는 음식은 정확히 무엇을 넣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복잡했죠. 예를 들어 가끔은 초콜릿과 생강, 토마토를 섞어서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엔 파인애플과 고추를 넣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이상한 조합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맛이 그의 감각을 자극하고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을 때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이 나에게는 스릴과 도전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식사를 반복하는 대신 매일 새로운 음식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단 한 문장씩만 써놓았죠. 처음에는 간단한 철학적 질문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자신이 겪었던 스트레스와 그것을 극복하는 법에 관한 짧은 글들이 적혔습니다. 이 작은 책은 손톱보다 작은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매일 보고 읽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조언을 간단히 찾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책은 점차 그가 가장 힘들 때마다 찾아보는 정신적 구호서처럼 되었고 그것을 통해 그는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책을 보고 별거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그 책은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책을 펼치면서 작은 말 한마디로도 마음이 풀린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독특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천재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단순하고 때로는 기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것이 결국 그들을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방법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나만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스트레스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규칙한 길을 걷기라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목적지 없이 길을 돌아다니며 걷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천재는 단순히 아무 데나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길이 없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도로 위에서 의도적으로 작은 장벽이나 풀밭을 넘나들며 걸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면서 다리가 미끄러지는 아찔한 곳에서도 마치 모험을 떠나는 듯한 표정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방황하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길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풀린다는 그는 길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믿었습니다. 이 특별한 방법 덕분에 그는 세상에 갇히지 않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재는 물속에 들어가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그 안에서 몇 분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그의 생각은 물결처럼 일렁였고 그에게 세상의 소리와 복잡한 생각들은 전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물속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물과 나라는 상태로 완전히 하나가 되며 자신에게 몰려드는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세상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고민은 결국 물속에서 서서히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는 매일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했고 자신만의 철학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물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운 주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운 것은 바로 무의미한 단어들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알 수 없는 말들을 말하며 내 마음속이 비워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그는 그 단어들이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없애주는 마법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늘길, 구름 속 숨겨진 길, 알 수 없는 노래 등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을 반복하며 그는 무의미를 통해 깊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 소리의 반복은 그에게 마치 명상처럼 다가왔고 그는 그로 인해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말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그는 철학적이게 말하며 무의미한 주문 속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천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조건 웃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웃는 이유는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통해 내 마음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웃음을 통해 뇌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웃으면서 내가 웃을 때 세상도 나를 웃게 만든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웃음을 강제로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과정을 통해 마음속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결국 그의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 모두를 기쁘게 만들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